안녕하세요. Easy and Smart Engineering의 정규범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노다이오드의 기호와 제노다이오드의 특성, 제노다이오드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를 만드는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 차트가 제노다이오드의 기호와 특성을 살펴본 것인데요. 제노다이오드는 기존의 다이오드와 유사하게 이와 같이 기호로 표시하겠습니다. 또한 제노 다이오드는 다이오드와 마찬가지로 에노드와 캐소드로 구별되겠는데요. 다이오드와 같은 기준 방향을 적용시키면 이와 같이 에노드와 캐소드 사이의 전압과 전류가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제노 다이오드에서는 반대로 표시해서 VZ가 이와 같이, IZ가 이와 같이 표시되는 것이 일반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노 다이오드의 특성을 다이오드와 같게 표시하면 이와 같이 되겠는데요. VD축을 -VZ축이라고 표시하면 제노 다이오드는 이와 같이 왼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오른쪽 파트를 살펴보면 다이오드와 같은 특성을 갖게 되겠고요. 왼쪽 트럭 특성이 제노 영역이 되겠습니다. 제노 영역을 살펴보면 제노 영역은 VZ0보다도 클 때 이와 같이 일정한 기울기를 갖고 전압이 변동되겠습니다. 이 기울기는 RZ분의 1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이번 차트에서는 제노다이오드의 동작 영역을 판단하는 것인데요. 제노다이오드가 오프라고 가정했을 때 이때 VZ를 구해서 이 VZ가 VZ0보다도 크면 그러면 제노 영역에서 동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노 영역에서는 등가적으로 이와 같이 표시될 수 있겠습니다. 즉 전화번과 일정한 기울기 요것을 두 개를 합한 것이 바로 되겠고요. 이 특성을 기호로 표시하면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압이 VZ0와 거의 같은 그 부분에서는 그래프 특성이 매우 심하게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사용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노 다이오드가 포함된 회로의 예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제를 풀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제노 다이오드가 다이오드 영역에서 동작하느냐, 제노 영역에서 동작하느냐, 이것을 먼저 판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판별할 때는 어떻게 했었죠? 제노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제노 다이오드의 전압을 구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회로에서 입력 전압이 10V가 되겠고 R은 225옴, RL이 무한대일 때를 우리가 예제로 잡아있기 때문에 제노 전압을 구하면 RL도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저항 R에 흐르는 전류가 0이 되죠. 따라서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이 0이 되고 입력 전압은 바로 제노 전압과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바로 이 전압이 0이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노 전압은 어떻게 되죠? 제노 전압은 바로 10V가 되겠습니다. VZ가 제노 전압인 4.8V보다도 크기 때문에 제노 다이오드는 제노 영역에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제노 다이오드의 상태 판별 쉽게 판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제노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프 안에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렇다면 회로를 이와 같이 나누었을 때 이 왼쪽의 전압은 오른쪽 전압과 같게 되겠죠. 따라서 왼쪽 전압 VS는 저항에 걸린 전압 더하기 VZ0 더하기 RZ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모두 동일하게 IZ라고 하면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은 RIZ가 되겠고요. 이 저항에 걸린 전압은 RZIZ이 되겠죠. 따라서 VS는 RIZ 더하기 VZ0 더하기 RZIZ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회로를 풀면 IZ는 어떻게 되죠? RZ는 바로 0.0226A 즉 22.2
6mA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너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 VZ0, 즉 출력 전압이 되겠죠. 출력 전압을 구해 보겠습니다. 출력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제너 다이오드의 전압과 제너 저항에 걸린 전압의 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V0는 VZ0 더하기 저항에 걸린 전압이 되겠습니다. 5.026V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부하 저항이 400ohm에서 무한대까지 변동할 때 그때 출력 전압의 변동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 저항이 무한대일 때는 조금 전에 풀었죠. 그래서 출력 전압이 5.016V가 나왔었습니다. 이번에는 RL이 가장 적은 400ohm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다이오드의 상태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생각하고 다이오드에 걸린 전압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 RL에 걸린 전압이 되겠죠. 이것을 한번 풀어보죠. VZ는 어떻게 되죠?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RL 나누기 R 플러스 RL 곱하기 VS가 되겠죠. 출력 전압을 구하면 6.45V가 나오게 되겠고 이것은 제너 전압 4.8V보다도 크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제너 영역에서 동작하게 되겠습니다. 다이오드가 제너 영역에서 동작하므로 다이오드의 등가 회로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RZ와 VZ0의 전압원이 직렬로 연결된 경우가 되겠죠. 그렇다면 제너 전압을 구하려면 먼저 IZ 전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 때 IZ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로 슈퍼노드를 이와 같이 잡고 IZ 전류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슈퍼노드는 어떻게 배웠죠? 슈퍼노드는 바로 노드가 2개 이상 더해진 노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출력 전압에 포함된 노드를 이와 같이 잡았고 VZ0 밑에 이 전압을 하나의 노드로 잡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됐을 때 2개의 노드가 합쳐진 노드, 이것이 바로 슈퍼노드가 되겠죠. 그렇다면 슈퍼노드에서 출력 전압이 V0가 되기 때문에 슈퍼노드의 밑에 쪽 전압은 어떻게 되죠? 바로 V0에서 VZ를 뺀 것이 되겠죠. V0가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고 슈퍼노드의 밑에 쪽 부분은 VZ0의 마이너스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전압은 V0 마이너스 VZ0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슈퍼노드에서 KCL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 즉 IL과 IZ가 더해진 전류가 되겠습니다. 들어오는 전류는 어떻게 구해죠? 바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습니다.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와 같이 흐르기 때문에 저항분의 왼쪽 전압 빼기 오른쪽 전압이 되겠죠. 따라서 R분의 VS 마이너스 V0가 되겠습니다. 한편 이 전류는 IL과 IZ와 같겠죠. IL 전류는 RL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RL에 걸린 전압이 V0가 되겠죠. 왜냐하면 위쪽에 V0가 걸리고 밑에 쪽에 제로 전압이 되기 때문에 RL에 걸린 전압은 V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RL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죠? 바로 RL분의 V0가 되겠습니다. 한편 IZ는 어떻게 되죠? RZ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RZ에 흐르는 전류는 RZ분의 RZ에 걸린 전압, 여기서는 바로 V0 마이너스 V0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되겠죠. 따라서 키르호프의 전압 법칙을 적용시키면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식을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와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되겠고 이 수식을 기억해 주시면 우리가 제너 다이오드가 포함된 회로를 풀기가 매우 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수식에 대해서
이 회로의 값들, 즉 VS, R, VZ0, RZ0 이와 같은 값들을 모두 대입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4.91V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출력 전압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RL이 무한대일 때 구한 5.026V와 RL 이퀄 405ohm에서 구한 전압 4.91V 사이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제너 다이오드가 포함된 회로가 있을 때 제너 다이오드가 오프라고 생각하고 전압을 구해서 그 전압이 VZ0보다 더 크면은 이와 같은 회로를 풀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이오드 영역에서 동작하기 때문에 다이오드를 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